It is requested that everyone maintains a level of silence and respect. 태어나기는 뭐 북한에서 태어났지만은 죽을 때 미군 편이라도 서서 죽으면 얼마나 좀 복이 있냐 하는 생각이 좀 드네. 북한 군인들은 24시간 포터 쓰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훈련하다 다리 잘리는 사람들을 공급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런 거 볼 때마다 어떨 때는 마음이 짠하고 눈물이 날 때도 있다니까요. 진짜로 솔직한 심정인데. 네, 막내 동생이 군에 나갔다 전사했지만은 해군에서 전사했어. 20살 때. 그래서 내가 걔 장례식에도 가봤지만 할 말이 정말 많지만 내가 오늘 말은 안 할게. 안 나와. 그 마음이 숭엄해지는 게 나는 미국에 대한 예우에서 제일 보는 게 무명전사가 저기 혼이 묻혀 있다고 하니 그게 그 칼바람 속에서도 자기 자세를 흥거리지 않고 그 예식을 갖추는 거 보면 감동스럽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감이나 그런 걸 생각하는 이게 미국의 힘인 거예요. 이걸 보고 평가해야지. 이게 숭엄하고 좀 이거 슬프고 이러잖아요. 슬퍼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죽어서도 로또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 그리고 죽은 부모들도 가슴이 그렇게 안 아플 것 같아요.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 나는 이 직접 경험자잖아. 내 막내 동생이 북한군 나갔다가 해군에서 전사해서 아버지, 엄마, 내 누나 너희 갔는데 동해함대 사령부에서 정치원하고 거기서 여호역전에 두 줄로 쫙 서 있더라고. 나도 군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이니까 참고 올라가는데 정치원이 뭐라는 건 동해함대 사령부 정치원이 고 권효림 동지는 해군은 묘지가 없다. 바다에 묻어야 되는데 권효림 동지는 행문이래. 산에다 묻었다고. 아니 동생 그 아들을 잡았는데 그 말이 말이 돼. 이 정신 나간 놈들이 그러던 그냥 눈물을 억지 참았는데 우리 엄마는 막 땅 긁으며 울며 올라가는데 아버지는 하늘만 보더만. 그때 그 울었던 생각이 이걸 보는데 나한테 차려진 게 뭐니까 와 있었죠 하나. 우리 어머니한테는 자켓 하나. 이걸 알아야 돼. 물론 전사인간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그거 돈으로 계산도 못했는데 우리 북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뭐라니까? 내 아들이 나가서 다른 나라 전쟁에 참가하고 죽어 돌아왔는데 그 부모들이 울면서 김정은이 앞에서 뭐라 장군님 고맙습니다. 아니 내 아들 잡아가는데 고마운 거 왜 고마워 그거. 말 못해. 난 말 못하겠다. 저도 운 좋게 다른 잠생에 태어난다면은 미국 군인으로 돼가지고 나라를 위해 죽는 게 명예로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근데 또 탱크 몰고 여자한테는 가지 마라. 아니 명예롭게 죽을 것 같아요. 미국 군인이라면은. 그렇지. 전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은 북한에서 군인들 막 죽은 것도 많이 봤지만은 미국 군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냥 죽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 들 것 같아. 이 정도 대우해주고 명예를 지켜주고 하면은 뭐라고 표현이 좀 애매한데 아무튼 이게 진짜 애국심이라고 봐요. 이런 게 애국심이라고 봐요, 진짜로. 군인으로서 명예롭게 죽어도 진짜 이름 남기는 거잖아요. 나는 큰 간부가 죽은 줄 알았어요. 북한 큰 간부 죽어도 이렇게 안 해요. 비행기 두고 이러질 않아요. 그냥 모아놓고 초청 한 세발 쏘면 끝나는데 미국은 대국이구나. 그리고 제가 필요하시면 미국 군대 입대도 됩니다. 네, 찾으십시오. 이래.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지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아, 나도 무언가 하다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면 국가가 이만한 예우를 해주고 이만큼 이거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은 뭐 주저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 태어나도 다시 미국에서 태어나야 돼. 아무튼 훈련에다가 사고로 죽잖아요. 죽으면은 딱 의식이 똑같아요. 군인은 아침에 밥 먹으러 갈 때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지시가 내려와요. 노래 부르지 마라. 아침에는. 그 3일 동안 노래 안 불러요. 노래 안 부르고 밥 먹으러 가는데 노래 안 부르면 누가 죽었구나 해. 겨울에 죽으면 진짜 불쌍한 게 나머지 군인들 와서 땅 파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만큼 술을 줘요. 내가 그거 잠깐 해봤거든요. 맞아. 이 언 땅이 깽이를 파도 이만큼밖에 안 뚫려요. 그걸 이만큼씩 따는데 그때만큼은 먹을 것도 주고 땅 파야 되니까 죽었으니까 묻어야 되잖아. 근데 그때 술을 좀 주더라고. 술 주는데 그 술을 먹고 땅을 파잖아요. 파면 3일장이잖아요. 그럼 군인이 죽으면 아침에 쫙 그 죽은 걸 관에다 이렇게 넣어. 군인을 넣고 눕혀놓고 화장이나 하고 군복색 갈아입히고 그리고 전 대대 중대 한 바퀴 삥 돌면서 그냥 묵념하고 인사를 해요. 그러고 끝나요. 거기 다예요. 죽으면 대우가. 그 부대 옆에다가 여기다 묻어버리지. 네, 거기 다예요. 그리고 부모들 그 초대하는데 부모들이 열차가 안 되다 하니까 한 달 정도 돼야 부모들이 오더라고. 네, 다 그래요. 그렇지. 아들 죽어서 다음날로 올 거가 한국 같으면 그날로 가는데 한 달 돼서 그러니까 올 수 있는 돈이 없어. 그 다음에 열차가 안 돼. 교통이 너무 불려. 열차 타고 왔는데 자동차를 또 타고 한 40km 들어오는 게 한 2, 3일 걸려. 여하튼 늦어야 한 달. 그래서 빨리 오는 사람이 그래서 10일 보름 그리 걸리더라고. 와서 그 보름 원래 3일장을 치러봐야 되는데 부모들이 하는 건 저도 많이 봤거든요. 봤는데 그 오면서 얼마나 가서 눈물이 울고 울었겠어요. 와서 눈물이 마르고 말라 해서 울지도 못해요. 와서. 식사나 좀 챙겨주고 군대에서 먹는 밥이나 주고 그 군대 쓰던 생필품 있잖아요. 자기 쓰던 거 그걸 그냥 위조 전해주고 이거 다 해요. 내 동생 같은 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전사증이 내려오는가 애국 열사증인가 전사증인가 하는 게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전사증 돼야 좋거든. 전사증이면 그것이 누구한테 가는가? 우리 아버지 엄마가 국가에서부터 뭐 돈 몇십만 원, 그 다음에 식량 얼마, 이게 증명서가 있어요. 근데 그대로 안 주잖아요. 이 영구행렬인가? 허위 행위 같은데. 대통령 경무보다 더 하는구나. 네. 영구행렬을. 우와. 내가 교육받는 느낌이다. 많이 받는다, 교육을. 북한은 책임져서 죽으면 저렇지 뭐. 그 다음에 옆집에서 누구 죽어도 뭐, 그 동네는 알지 뭐. 뭐 자동차에다 싣고나 가요 뭐. 차 없으니까 남자들이 건장한 남자들이 5-6명이서 메고 그 먼 길을 산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안 봐요. 일반 시민들도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고 길가에 나와서 국기를 흔들고 추모해주는 그런 모습. 넘어져도 미국 쪽으로 넘어져야 되겠다. 근데 그거는 그만한 그 국가가 지켜주고 보상해준다는 이런 의미인데. 이게 진짜 군인이지 뭐. 그래. 근데 이제 이게 진짜 군인이지. 시민들이 자기들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나와 서 있지만 뭐냐면 특수한 게 국기를 다 들고 있어. 이거는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상징이야. 네가 나라를 사랑하다 갔다는, 그러니까 국기를 많이 흔드는 나라는 아무 데 가도 미국은 성조기를 흔들잖아. 아무 데 가도.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높다는 소리지 뭐. 군인으로서 마음가짐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야, 숭엄하지. 100번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숭엄하지. 야, 이건 해볼만 하구나. 100번 죽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무래도 죽는 거 죽어볼만 하구나. 그래,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아무 생각하면 애국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헌신하게 돼 있겠지. 난 그런 감정이 갈 것 같아. 진짜 내가 알던 애국심이 이런 게 애국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북한 군인 죽어도 쳐다도 안 보는데 그래서 붙으면 안 돼요, 얘 미국이랑. 저는. 너무 비교되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 우리가 품고 있던 생각과 현실이 너무나도 차이 나고 그 오늘날 미국을 이런 과정으로 통해서 또 다시 학습하니까 거리가 별로 멀어 보이네. 내하고 미국이라는 사회하고 거리가 느껴지네. 북한에서 군복무를 했지만은 참 북한 군인이었었다는 게 참 불쌍하고요. 운도 별로 없었고 진짜 이거 군인에 대한 예우랑 대우랑 보니까 진짜 미국 북한에서 교육을 잘못시키겠구나. 예. 이런 거 한 번씩 북한 애들 보여주면은 군복무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도망가지 그냥. 그럼 교육도 아니지 뭐 속이지 뭐 그냥 너는 그저 그래 죽어라 하고 믿지도 않을 것 같아요. 북한 애들한테 거야. 북한 군인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주면 일반 군인이 이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대우를 한다 하면은 믿지도 않을 거냐. 아무튼 태어난 것 자체가 거기서 태어난 것부터 아무튼 근데 잘못됐어. 그런 말은 또 이상한 게 뭐냐면 미국 시민이 해외에 나가면은 뭐 잡히면은 미국 정부가 건져온다. 이런 말은 북한에서도 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친구들끼리 앉으면 그런 말 했어요. 미국이 대단하다고. 미국 시민이 어느 못 사는 나라 총리급 대우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많이 감동적이고 제가 제 머리 인식으로서는 뭐 표현할 말이 없네요. 글쎄, 내가 지금까지 좀 관심 있게 보긴 보는데 아직까지 뭐 해외, 그러니까 미국 군인들은 국내에서 전사하는 건 없더라고. 다 보면 뭐니까 이 지구를 위해서 뭐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나가서 다 전사하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미국을 위해서 했다는 건 당연하지만 나아가서는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 병사가 목숨 바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엄청 커. 그거에 대해서 참 긍지스럽기도 하지만은 또 안 할 말로 부럽기도 해요. 다른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미국 군인이라면은 100번 천국 나갈 것 같아요. 너무 가고 싶구나. 네, 가고 싶지. 저는 갈 것 같습니다. 100번. 어? 난 대답 못 하겠다. 나이가 있으니까. 아니야, 미국은 나이가 별로 안 봐요. 그럼 나는 미군 탱크병 가서 정비만 해주자. 그리고 그것도 괜찮죠.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 그거에서 북한에서 좀 홍보했으면 좋겠어. 난 그것만 하라면 소원이 없겠다. 진짜 미군의 모든 이런 지금 시스템을 북한에 알려주기만 하면 나는 그까지 실험 놓을 것 같아. 그때 알고만 있어라, 너들이. 그게 도움된다, 인생에는. 그 말 꼭 해주고 싶어. 저는 100번 갑니다. 미국 군 입대하라면. 네. Do you like that surprise? Or do you like that surprise? 갑자기 울컥하네요. 아기가 안길 때 울컥하네. 눈물이 났어요. 이제 갑자기 눈물이 났는데 하루라도 한번 미국 군인이 한번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e arranged a reunion with his girlfriend right where they had their first date. 멋있다. 예, 멋있습니다. 진짜. 이래서 미국을 존경하는 것 같아요. Boy took a while to realize what was happening until he saw his older brother, who had just returned, standing right behind him. Do you like that surprise? Or do you like that surprise? 갑자기 울컥하네요. 아기가 안길 때 울컥하네. 눈물이 났어요. 이제 갑자기 눈물이 났는데 미군은 어디에 세계 어느 나라에 파병을 가든 다 살아서 돌아오잖아요. 거의 다. 이런 군인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해주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명예롭게 대하는 그 가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제가 세계 최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북한 솔직히 파병 나갔다 들어오면 죽은 사람 더 많잖아요. 10,000명이 넘게 죽고 막 거기에서도 영양실조 걸려. 군인들은 어디 그 파병 나갈 때 잘 먹으려 나갔을 거예요. 옥수수 밥 먹다가 거기 가서 흰쌀밥이라도 한 끼라도 먹고 전장에서 죽은 군인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전혀 없어요. 김정은은 딱 들어올 때 그거에 대한 군인들을 보상을 핵무기 만드는 데 쓰다 보니까 군인들한테는 그냥 흰쌀밥 한 번 먹이는 게 땡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 같이 사진 찍고. 사진 찍는 그 순간만이라도 행복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미군하고 생각했을 때 북한하고 생각했을 때는 모든 게 다 김정은한테 집중되기 때문에 군인들이 명예롭다는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힘들고요. 살아서 돌아왔을 때 그에 대한 어떤 대가가 김정은하고 사진 찍냐 안 찍냐 이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감히 세계 최강 미국과 비교할 수 없고 자 그래서 저는 미국 군인이 한번 돼보고 싶었던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왜 태어나서 왜 미국 군인이 한 번도 못 해봤을까? 왜 저 김정은 체제에서만 10년 넘게 최전방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키도 못 크고 배고픔이 허덕이며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굉장하게 지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미국 군인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굉장히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가족들 반응이 어떤가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왔니 안 오고 이런 게 제대돼서 저도 한 10년 만에 집에 한번 가봤는데 가방도 없다 보니까 무슨 이런 마다라스 같은 거 깨진 거 가지고 가방을 대충 이렇게 배낭을 만들어서 거기다 갈 때 먹을 도중싸 한 도시락 한 2끼 요즘은 답니다. 돈도 없어요. 몸도 깔끔하게 많았어. 그런 아들을 볼 때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10년 동안 군복무에서 또 왔는데 몸이 너무 허약하고 가방도 없고 배낭도 없고 낡은 옷을 입고 오고 이런 봤을 때는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좋아하는 게 없어요. 좋아하는 게 없고 그냥 살아 돌아왔구나 이 생각. 뭐 크게 무슨 제대대에 왔다고 그래서 막 온 동네가 난리 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미국 시민이라는 그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그렇게 항상 가지고 있던 그 마인드잖아요. 나라를 지키고 또 명예롭게 군생활하다가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 항상 그 문화가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쌓였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은 거지 오늘 하루아침에 이렇게 생긴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이 세계 1위가 되기까지 그만큼 시민의식이 그만큼 특출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일반 국민들 북한이나 이런 주민들하고 틀리고 체제하고 틀리기 때문에 미국이 최고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군인들이 돌아올 때 한대하고 최고라는 항상 최고다 내가 최고다 우리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대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군인이 하루라도 한번 미국 군인이 한번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반대로 군대로 갈 때 가족들의 반응 제가 제 입장을 생각한다면 저는 300만 명이 굶어 죽을 때 군대 입대를 했거든요. 시체가 막 바닥에 뒹굴 때 이렇게 군 입대를 했는데 개성까지 나갔는데 3.1분 도시락을 준비하라고 제가 지시를 받았어요. 군사동원부에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3.1분 도시락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집에 쌀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한 3.1분 도시락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주변에 마을에 가서 쌀 3kg를 꼬가져 왔어요. 그래서 그 도시락을 해주면서 기차가 딱 떠날 때 제 손에다가 쥐어주는데 딱 했던 말씀이 아직도 장정해요. 철호야 너만은 살렸다. 오면서 계속 울었어요 거기. 그 쌀이 전부 뒀거든요 집안에. 근데 그때 여동생이 7살 됐어요. 여동생이 7살 되고 아버지 엄마가 계셨는데 쌀이 없는 걸 보고 떠나잖아요. 내일은 굶어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오면서 계속 울으면서 그 쌀을요 그 밥을 내줬는데 먹지를 못했다니까요. 계속 눈물. 근데 결국은 군대를 떠날 때 그렇게 떠났는데 군대를 떠나면서 쌀 한 톨이도 없는 집을 보면서 떠나서 부모가 살아있는 거 휴가 가서 봤는데 결국 저 때문에
굶어 죽은 게 아니라 제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대한민국으로 제가 기술을 하면서 가족이 몰살되니까 제가 도리어 지금 아픔을 준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가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군대 나올 때 그 바래주던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평생 잊을 수가 없고 살아 돌아오라고 했는데 저는 살았지만 제 가족 친척을 죽음으로 내몬 그 엄격한 그 아픔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통스럽고 잠이 안 올 때가 많고 잠을 설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다른 군인들이 만약에 군대를 떠날 때는 엄청나게 한송하고 이래요. 막 사람들이 가족 친척들 뭐라고만 하면 야 살아서 돌아오라. 이 말 한마디입니다. 살아서 돌아오라. 무조건 군인들한테 군대 나가면 죽는 게 많아요. 대부분 호약이나 또 질병 걸려 죽는 게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아프지 말고 10년 생활을 하고 살아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He's too busy.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감동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뭐냐면 어린이집에 다닐 때 감수성이라는 이런 상을 하나 받아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거기에다가 씨앗은 풀이 되고 풀은 나무가 되고 나무는 숲을 이룬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거 보는 순간에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이가 잘 때 조그맣고 잘 때 발을 이렇게 주무르면서 제가 울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서 진짜 온 가족이 몰살되고 이씨 가문의 핏줄이 하나 남았어요, 진짜. 이게 씨앗이 나무가 되고 나무가 풀이 되고, 씨앗이 풀이 되고 풀이 나무가 되고 나무는 숲을 이룬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자기가 이제 그렇게 훌륭하게 가정을 꾸리고 또 자기 그 아들의 자식들이 또 이렇게 숲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이게 마음속으로 너무나도 울컥거려가지고 그걸 제가 한동안 있잖아요. 그거 상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뽑아가지고 품속에다 넣고 다녔어요. 딱 그거 한 번 더 기억이 나고 두 번째는 어릴 때 제가 한 두 살 그때 고아원에 잠시 맡겼어요.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맡긴 거 아니고 어머니 쪽에서 맡겨놨거든요. 근데 제가 친권이 없어가지고 그때 데려오지 못했는데 데려오려고 제가 딱 갔댔어요. 갔는데 첫 번째는 저를 보더니 아빠 하더니 두 번째 또 갔거든요. 갔는데 고아원 그 보호시설에 한 70명이 있더라고요. 70명이 가방 메고 어디 가는데 그 손 싹 흔들었는데 번체망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이따 면회하잖아요. 그래서 아이 데리고 왜 아까 아빠를 보는데 번체망체도 안 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빠라고 내가 부르면 여기 애들이 아빠 엄마 다 없는데 울까 봐 그랬대요. 거기 어린이집에 다닐 때 벌써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야, 이게 사람이 참, 어른도 생각하기 힘든 말이잖아요, 솔직히. 어른도 웬만한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어른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5살, 4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보다도 다른 옆에 친구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키우면서 그게 제일 시설에 있던 거랑, 그 다음에 제가 키우면서 그 생각, 감수성 상을 받고 모든 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너무도 어른스럽게 해서 제가 오히려 더 감동받고 미안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아이도 혼자 키우고 예. 계시잖아요.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어요? 제가 보육시설에서 제가 친권 변경하고 제가 데리고 왔는데 저도 이래야지 아이를 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했어요. 아빠가 이래야 아들을 키울 수 있는데 오늘 돌봄 선생님이 데리러 오니까 가서 일 좀 해라. 거기 가 있어라. 돌봄 선생님 집에 가 있어라. 이랬거든요. 알았대요. 근데 처음에 알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 월요일 날 왔어요. 아침에.
데리고 나갔는데 갑자기 달아나 버리더라고. 와 울면서 달아나는 거예요. 그랬다 한동안 찾았어요. 3명이서 그 선생님이랑 그 선생님 남편분이랑 해서 3명이서 한동안 찾았는데 빌딩에 숨어 있어. 그 다음에 찾았는데 우는 게 그거예요. 아빠 또 버리냐고 나를. 또 버리려고 그러지. 아빠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겨우 달래서 보낸 적이 있었는데 거기 제가 키우면서 돌봄. 시간에 맞춰서 일해야 되고 이런 게 딱 가족이 있으면 누구 봐줄 사람 있으면 그래도 안전할 수 있는데 집에 어린아이가 혼자가 있으니까 키우면서 거기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아빠 나는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어?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아빠가 그럼 북한에서 왔는데 어떻게 있나? 그러니까 북한은 왜 갈라져 있냐? 그래서 북한이 6.25 전쟁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침공해서 이렇게 또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갈라져 있다. 근데 그 제일 물어본 게 어렸을 때 어떤 아픈 기억이 있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많이 찾더라고요. 나 할아버지 할머니 있었으면 그런 데도 안 갔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말했던 기억이 가장 나고요. 항상 그 북한에서 왔다는 그런 거 연계를 줘서 항상 말 한마디라도 다른 말은 잘 가슴에 안 새겨두는데 가족하고 연계됐던 그런 말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에 대해서 물어봤던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들에게 초롱님이 북한에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은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처음에는 제가 북한에서 온 거 몰랐어요. 근데 일하는 사장님이 야, 너 아빠가 총 들고 38선 넘어온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뭐라 했거든요. 사장님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럼 뭐 어때? 말하면 되지 해서 아빠 총 들고 넘어왔어? 뭐 하다 넘어왔어? 그래서 보위부 장교 중이었어요. 그 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말이 어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성이는 대한민국 군인이 돼야 돼. 제가 그렇게 말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네, 그걸 간단하게 그냥 말했죠. 깊이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근데 그 이상 궁금해하지 않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아들에게 한마디 남겨주시면. 아들, 대한민국에서 아버지라는 거는 인생의 첫 번째 거울이고 또 힘들 때 그리고 외로울 때 항상 방패막이 돼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빠가 아들을 키우면서 힘든 시절에 또 이렇게 시설도 맡기고 또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로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했는데 아빠가 많이 미안해. 언제나 이렇게 선물처럼 찾아온 우리 아들에게 아빠가 못해준 게 더 많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본인도 노력하고 아들도 노력해서 꼭 꿈을 이루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바랄게. 사랑해 아들. Ladies and gentlemen, Staff Sergeant Alan Larson. 저 이상 큰 감동이 어디 있어? 왜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고생해요. 그래. 농담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애국이라는 문제를 군인 한 명이 거의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니까. 맞다. 전 세계를 미국이 아우를 수 있는 위대한 힘이 거기에 있다고. 민우님이 저번 영상에도 이제 미국 군대에 가입할 수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댓글 중에 환영합니다. 언제든 입대하세요라는 반응이 있었거든요. 언제든 갑니다. 대라. 네, 저 갈 수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있어요. 그럼 내가 아름이 햄버거 먹으려면 좀 가게. 공무원 한번 하려니까 저런 데서 해야지. 폼이 나지. 그럼 가야지. 키가 안 되려나? 키 미국 군인 키 아니, 제한이 있는가? 미국 군이 작은 게 많아. 그래요? 왜 또 울고 그래요? 아니야. 내 지금 안타까워서 미국에서 못 태어난 걸 안타까워 그러지. 키 작아서 안 돼요. 거기서 났으면 컸지 벌써. Staff Sergeant Alan Larson comes from a long line of national heroes. Alan's family has served in every conflict since the Civil War, to include his great-great-grandfather, great-grandfather's grandfather's father, and his son Corey Larson. Alan joined the United States Navy in 1979. He's been protecting our freedoms and rights ever since. Alan is currently serving in the United States Army as a member of Utah National Guard, so Alan can defend our nation.
she's also been an important supporter for Alan during his battle with his illness. Ladies and gentlemen, Staff Sergeant Alan Larson. 저 이상 큰 감동이 어디 있어? 야, 저게 김일성 표창, 김정은이 표창보다 저게 비하겠어? 진 눈물이 나온다. 저 사람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일반 행사에서 이런다는 게 감동적인데. 그렇게 저거 누구 생각도 못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상위 군인이잖아. 특히 나라를 위해서 그랬다고 해서. 야, 기가 막히다. 완전히 저거는 저런 게 행사지. 우리가 일본 스포츠 거기잖아. 근데 거기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 멘트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본인도 충격받았는데 준비 안 한 그 멘트에 얼마나 진실성이 묻어나나. 막 본인이 몸둘 바로 몰라 하는데 다 일어나 진심이야. 저거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저분의 아들도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이제 보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야 진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애국이라는 문제를 이거 저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 애국이라는 그 문제 이상 의식 외에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 대단해. 그 북한에도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뭐 예단장이여 쌍관 뭐 도대 한 2대가 군복무 하는 것도 신문에 내고 난리 피우거든요. 근데 4대 뭐 군복무 다 해도 나와 다 굶어 죽었어요. 이렇게 예의를 주면은요 왜 죽겠습니까? 상위군이 굶어 죽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대대적으로 군인 집안이다 보니까 뿌듯한 것도 있고, 제 보기엔 또 손주 있으면 손주도 군대 보낼 것 같아요. 또 보낼 만하고 또 이런 그런 영광이 또 있어서. 예.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는 긍지감이 있어. 근데 그걸 이어서 아들이 또 했다니까 그 뿌듯함이 2배로 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주 애국적인 군인 집안이니까 이게 딱 방송 나오고 이러잖아요. 나 이런 거 보면 계속 손 박수 나간다고 진짜. 왜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고생해요. 그래. 농담이요. 어떡하겠나 글쎄 그게 태어난 거 글쎄 어떡하겠나. When this little boy saw a man in the United States military at the counter, he immediately got up, tapped him on the shoulder to shake his hand, and then saluted him, showing respect to those who serve our country. The man then making his day full of respect. 전 북한에서 군대들 한번 지나가잖아요. 망을 봐요. 뭐 훔쳐가고 막 없어지고 이러니까 막 군대로 오면 감시를 하고 있다고요. 북한에는. 막 뿌듯한 게 아니고 군대들 한번 지났다 간데 뭐 돼지 없어지고 소 없어지고 이러니까 맨 감시하고 있는데 이건 군대를 도둑놈처럼 쳐다본다니까. 보는 게 이렇게. 근데 얘가 조그만 게 뭐 이제 가서 군대를 건드리고 딱 하잖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국가가 그렇게 교육한다는, 그러니까 미국의 미래는 담보된 거야. 저거 보면 담보됐지. 애들이 교육받았으니까 그 군대를 딱 보는 순간 가서 다 터치하고 군대 돌아보니까 딱 격리야. 이야. 저런 친구들이 또 군대 나갈 거라고요. 당연히 군대 나가고 또 쟤도 또 저렇게 애국할 거라고. 이게 나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 이거 보여주는 거야. 군인 한 명이 거의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니까. 맞다. 와, 확실히, 중대장이 다르다. 확실히, 생각이, 맞다. 군인 한 명이, 국가라고 보는 게 맞지. 머리에 막 생각이 그래 들어서 막 던진 건데 또 그렇죠. 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너는 아직 군인이다. 그치? 아니요. 내 국이 다 빠졌어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요. 괜찮아. 정신만 있으면 돼. 정신. 받아주는 군인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뿌듯하죠. 그리고 원래 그 애들 오면은 잘 쳐다도 안 보잖아요. 또 그게 그 군인에 대한 예의와 또 군인으로서의 이 예를 서로 지키는 요로 또 참 아름다운 요 장면이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되게 뭉클하지 뭐. 저게 자기 얼마나 군복무하는 재미가 긍지. 나고, 그 긍지스럽고, 긍지는 뭐 기본 베이스고 얼마나 더 멋지겠어요. 탁. 자기 자식 아니면은 조카 같은 애가 거기서 갑자기 턱 저렇게 하면은 잘못 이해하면은 버릇없는 행동인데, 잘 펴서 들으면 저 진짜, 예. 근데 저거 부모들이 시켜도 저렇게 못해. 애가. 그렇죠. 마음이 우러나지 가서 지발로 걸어가서 군인을 터치하니까 뒤돌아보니까 탁 이러는데. 미국도 음인가요? 음 아니에요? 그래요? 그거 봐라. 애기들까지 저렇게,
모든 국민들이 이 군인에 대한 이 생각이 얼마나 아름답다 진짜. 미국은 모병제라서 지원해서 들어가. 그 결심하기도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좋은 사회에서 내가 군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돈을 벌 것인가 그걸 하는 데서 내가 군인을 선택한다는 거는 정말 그 자체가 애국이야. 그 자체가. 이런 건 앉아서 못 보지. 난 뭐가 됩니까? 같이 막 동시에 일어나자 그래야지. 야, 사람이 이렇게 멀리서라도 하면이라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동참하고 싶다, 야. 살아서 돌아오신 것도 엄청 다 대단하지만은, 예? 그 장애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 귀한 팔다리를 잃으신 분들이고, 그래도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아저씨, 우리가 한평생 군복무 하거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갔잖아. 18세에 나가서 청춘을 다 바쳤잖아, 진짜. 근데 그거 해도 무슨 예우가 뭐 있었어? 진짜. 그 최고 예우라면 입에 들어가 한 끼 밥 먹는 게 최고 예우지. 근데 이런 거는 뭐 생각이나 해봤나? 오늘 3가지 영상을 보셨어요. 공통점이 다 자발적으로 나선다는 점이었거든요. 군인이 아닌 일반 사람 시민이 먼저 감사를 표한다는 건데 시민의식이 군대가 나라를 지킨다는 이런 선진적인 의식을 갖고 있어서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 말하면 군대가 나와서 나라를 지킨다 그러잖아요. 군대에 있기 때문에 뭐 더운 밥 먹고 뭐 한다 그러는데 미국 시민들 자체 의식이 군대가 나가서 자기네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고 잘 살고 있고 돈도 푹푹 쓰고 이런다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국가적 행사가 아니고 그 어떤 누구의 지시도 아닌데 국민들이 눈에서 표현되는 게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군인에 대한 예우를 한다는 게 그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기들까지 그래 하는 거 보면은 우선 첫째 시민의식, 교육 여기에서 국가적 그 중대한 문제를 순서를 아주 잘났다는 거예요. 잘났으니까 저렇게 큰 미국이라는 국가 자기들 미국을 굳건할 수가 있고 미국이 살아갈 수도 있지만 전 세계를 미국이 아우를 수 있는 위대한 힘이 거기에 있다고. 이게 국민들이 진실성이야. 미국에 놀러 갈 계획이 있습니까? 놀러 가고 싶지. 여행차. 그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동대문에서 미국 군복을 사갖고 거기 입고 비행기 타요. 응? 동대문가 미국 군복을 많이 팔아요. 그걸 하나 입고 비행기 타라니까. 그럼 내가 여행 가는 게 아니고 주황정부국에 먼저 첩보대 가서 구경 못하고 내가 얼마나 대우받겠는가 한번 보게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게. 동대문 가서 미국 군복 사 입고 그리고 비행기표 딱 끊어서 타봐요. 그 비행기표 끊지도 않아. 내내 주지. 자리 나 비켜줄 수 있어.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갈아입어야지. 아니, 입고 다닌다니까. 비행기 가다 해양한다. 그거 큰일 난다. 안 돼. 군복을 입는 거는 진짜 큰일 나는 행동이에요. 그렇지. 군인이 아닌 사람이 그런 군복을 입고 돌아다니거나 사칭을 하면은 잡혀가요. 아니, 동대문 파는 거 많잖아요. 동대문 그 기념으로 건설하는 거야. 그거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 괜찮고. 근데 북한은 또 군복을 입어야 최고예요. 아니, 북한은 군대 군복 다 뭐 개나 소나 다 입잖아요. 그 위원장 되고. 거기 또 질이 제일 좋아가지고 군대 그나마 질이 좋아가지고. 그거는 북한에서 옷이 너무 깨지니까 군복이 제일 든든하니까 군복이 질이 좋아서 인기가 있는 건데. 일반인도 일부러 막 현장 달고 제대하면은 군복을 한 2, 3년 입고 댕기고 그대로 그 채로. 근데 물론 그렇지. 근데 그 말도 맞는데 뭐냐면 갈아입을 옷이 없어. 문제는 사복 입고 싶어. 왜? 10년 동안 군복만 입어놔서 너무 지겨워. 근데 집에 와 보니까 갈아입을 옷이 없어. 근데 처음 들었어. 미국 군복 그것도 만드는구나. 처음 들었어. 패치를 계급장, 부대막 이런 걸 붙이고 다니면은 연방법 위반
무섭구나. 그러니까 여기 그 마크. 아, 흉내 한번 피해볼랬더니 그것도 안 되네. 그럼 뭐 입고, 예? 그럼 입고 놀라 좀 가볼라 했더니 하와이 정도에. 근데 그 군복을 이제 내가 입자면 반 더 줄여야 되겠는데 그거 다 야 그거 다 줄이고 나면 아니, 저는 괜찮지. 체격이 좀 있으니까. 아 그래 너야 뭐 키도 크고 몸이 있으니까 야 그렇다면 오늘 본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다 기억에 남죠. 뭐 기억 안 남는 거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뭐 다 생소한 건데. 글쎄 그 중에 다 생소하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나는 감동스러운 게 그 상위군인 그 농구장 갔다가 그 상위군인을 야 그거는 아빠로서의 얼마나 또 그 집안이 대대손손 군복무를 했는데 누구도 생각지도 않고 앉아 있는데 그냥 스포츠 구경하러 왔어. 근데 가문에 대한 위대성, 나라 그 시민성 다 보여줬어. 정말 기억에 남을 것 같아. 내 앞으로도 그 영상이 안 떠날 것 같아 머리에서. 충격이야. 뭐 이런 경우가 부모 형제 뭐 사랑하는 사람 지키러 가는 게 아니겠어요? 10년 동안 못 만나는 게 뭐가 근데 그렇게... 이런 거 보면은 왜 미군 병사 한 명이 전사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 정부까지 그렇게 요란하게 하는가 하는 게 이해가 돼. 그게 이런 걸 보면은 야 저래서 그러겠구나. 저건 감동 안 할 수가 없다. 군대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모님 얼굴 봤을 때 그 순간 기억나시나요? 나지. 기억나죠 그거. 네. 그걸 아마 그거 잘 잊지 못할 거예요. 모든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군인들을 환영하는 이건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가족이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서프라이즈로 나타나는 그런 좀 그래서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애기 아빠들이 저렇게 군복무 병사로 산 그 소리잖아. 그렇죠. 동생 졸업식 이야 얼마나 반가울까. 저 완전 이벤트 같다. 여자친구. 지금 이 상황은 여자친구가 이 남자친구가 군인간 남자친구가 첫 데이트를 했던 장소에 지금 제3자가 데리고 와준 거예요. 저건 감동 안 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저는 지금 현재로는 한 두 가지 의미를 읽혀요. 일단은 군대 가서 오랫동안 못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작전을 하고 들어가면 6개월 이상씩 막다가 헤어졌다가 그때 만나는 그 기분이 아주 그냥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아직 저 영상 보더니 젊었으니까 얼굴이 아주 상기돼 달아올랐네. 아니 근데 좀 우리가 좀 역으로 생각을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애들은 병들이 연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그게 내가 의문스러운 거야. 병이 애기 달려오니까 저거 집 생각하면 뭐 싸우지 못한대. 그 병한테는 고향이라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돌아갈 뭔가 그 안에 또 뭐 연인 이게 있는 게 더 신기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지. 난 저거 보면 목숨 바칠 생각하겠어. 내 뒤에 저 애인이 있고 맨날 그 생각만 하지. 가고 싶고 보고 싶고. 또 새끼가 있고. 혁명전통 교양 받은 선생님이 연인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생각은 또 왜 안 하십니까? 했고. 근데 왜냐면 우리 부대에서 처벌받는 게 제일 많은 게 뭐냐 연애했다고. 그렇죠. 연애한 사람만은 부대 앞에 세워놓고 이 연장을 떼고 엄중경고 처벌받고 받잖아. 그래 하는데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몰래 장가 가서 애기 낳는 거. 이런 것도 한둘 있거든. 계획적이 아닌 임신했거든. 우리 부대에도 몇이 있었어. 근데 그것 때문에 난리지. 자유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언제 한번 누군가에게 강제로 고립된 적은 없잖아요. 6개월, 몇 개월 이렇게 헤어져 산다는 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북한에서는 그냥 전제 자체가 우리는 못 만나. 이게 그냥 포기. 이거 됐는데 여기 자유세계에서는 그 사람의 권리를 너무 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 가서 몇 달 동안 못 만나고 이렇게 한다는 게
됐고 여기 거 해설하지 말고 우리는 저거 어떻게 우리 여기 감정 모르니까 저거 저는 알 것 같아요. 아 그래? 아니 저거죠. 북한군하고 대비해보면 짧죠. 그치. 1년 뭐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저렇게 반가워하는데 우리 10년 만에 만나면 어떨 것 같아? 네. 와, 아이고. 저게 사랑이다. 그렇죠. 뭐 이런 경우가 부모, 형제, 뭐 사랑하는 사람 지키러 가는 게 아니겠어요? 10년 동안 못 만나는 게 뭐가 근데 그렇게... 이런 거 보면은 왜 미군 병사 한 명이 전사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 정부까지 그렇게 요란하게 하는가 하는 게 이해가 돼. 그게 이런 걸 보면은 야, 저래서 그러겠구나. 그 가족들이 오열이 오죽하겠어요. 그걸 정부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북한처럼 하나 죽어도 그래 뭐 잘했어 이거 아니거든. 이게 사회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게 현상이 나타나는데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니까 전체가 어떻게 되더라도 개인의 자유 이게 너무 소중한 거죠.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독재면 독재, 말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거는 감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감수해야 되는 거죠. 야, 내 이런 말에 또 안 됐지만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갔다 돌아온 그 김정은이 앞에서 부모들이 막 울며 장군님 그 김정은이 앞에서 오히려 내 아들 죽여줘서 고맙다는 거야. 뭐야 그까 장군님 하면 이게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이야 이거. 그래서 이래서 세뇌가 무섭고 하다는 거죠. 아빠가 보다. 아빠인가 여동생 아닌가? 아빠인가? 아이고 막 울어. 아이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아이고 저 강아지들 잊어먹지 않고. 야 강아지들이 그렇게 좋아하네. 우리 강아지 뭐 1시간 있다 많아도 또 저래. 뭐 북한은 뭐 개 키우다 잡아먹는 동네니까 뭐 이거 그게 뭐 그렇게 이런 감정이 있을 수는 없죠. 네. 북한 인민들이 하는 말이 뭔가 뭐, 야 북한 군대가 행군해 온다, 군대 온다, 개 치워라. 이거 개부터 개 치워라, 개 잡아먹으니까 눈에 보면 다 가고 개 다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야 군대 멀리서 군대 보이면 야 군대 온다, 개 감춰라. 이게 그 평균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여기서 부모님들을 다시 만난 이런 장면들. 이건 우크라예요. 이 우크라? 요즘 전쟁 이때인가 보네요. 말이 안 나간다. 이게 우리는 10년씩 군복마다 집에 가면 부모가 아들을 알아 못 보는데 누구냐고 반길 수도 없어. 일단은 누구니 왔는지 막 반가워할 새가 없이 그냥 누구지 한참 하다가 얼굴을 한참 뜯어봐야 이게 내 아들이었구나. 그러면 이걸 근심, 식별이 가능하죠. 얼굴이 근심, 뭘 먹일까? 그 걱정이 엄마는 오히려 돌아온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오면은 엄마들은 해 먹이지 못하니까 그 근심이 다음날부터 어쩌다 아들아 돌아왔는데 몇 년 만에 그 좀 따뜻한 밥이라도 먹이고 계란 하나를 줘야 되는데 그거 못해서 엄마들이 동네집 와서 우리 집에 나와서도 울며 말해. 아들이한테 먹일 게 없어. 그것도 우리 엄마 국수도 이 한 살이 또 줘. 국수 1kg 주면은 그거 가지고 나갔다 삶아 먹이고. 그래서 눈물 나와나 이런 거 보면. 군대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모님 얼굴 봤을 때 그 순간 기억나시나요? 나지. 기억나죠, 그거. 네. 아마 그거 잘 잊지 못할 거예요, 모든 친구들이. 거기에 가서,
그때 당시는 엄마랑 헤어질 때는 10년을 못 만난다는 이 전제를 하고 엄마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고 가거든요. 그리고 가서 만나지 못하니까 계속 떠올리죠. 떠올리고, 그리고 엄마 사진 꺼내보고, 그리고 엄마 사진이 엄마가 그 나이에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데, 한 10년 이 시절을 군대에서 있다가 돌아가면 내 기억 속에 있던 엄마가 아니거든요. 아들도 엄마의 입장에서 똑같아요. 아들 군대 갈 때 17살짜리 정말 뭐 애처로운 걸 이런 게 군대에 보냈는데 군대 가가지고 여러 고생을 다 하다 얼굴이 늙어서 왔어요. 그 젊은 사람도 아니에요. 군대 갔다 오면 늙어요. 늙은 사람이 엄마 앞에 이제 탁 가니까 이게 뭐 정말 둘이 서로가 보고 어리둥절해 있다가 그 다음엔 울죠 그냥. 울죠. 난 기억에 남는 게 열차에 탔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 많이 와서 창문 열고 이렇게 했는데 막 하다니까 부모들이 저 멀리 서 있더라고. 그 친구들하고 막 손쥐고 이렇게 막 인사하고 하는데 그다음 기차가 덜컹하고 움직이니까 그때야 이게 찾게 되는데 부모가 저기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울더라고. 근데 그거 보면 말도 못하고 헤어졌는데 기차는 출발했는데 어디까지 가는가? 단천 갈 때까지 한 5-6시간은 그 열차 객단이 조용해. 애들이 다 앉아 울고 있어. 그 조용해. 5시간 지나니까 애들이 야 어느 부대 가니? 너는 어느 부대 가니? 이러면 대화 시작한 거야. 그게 지금 기억이 생생해. 막 먹먹해 지금도 생각하면.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우리 선생님 그걸 잊지 못하고 계시죠. 네, 나는 어제 일같이 그렇게 청진역전 앞에서 어째 기차가 떠날 때 되나 부모들 찾았다고 친구들하고 막 대화하다가 말도 안 나가 말하기도 싫고 다 보니까 다 앉아 있는데 애들이 다 울더라고. 그거 보니까 나도 따라 울고. 저는 지금 한 10몇 년 흘렀는데 군대 갈 때 엄마랑 부모님들 나와가지고 이제 발해주는데 울지 않으려고 그냥 혀를 깨물고 참았어요. 이거 새끼가 이런 데서 울면 안 되지. 억지로 참았는데 기차 타고 쭉 가면서 눈물이 나오는데 부모님들 없어진 다음에. 근데 그 눈물을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 네, 근데 기차에서 우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네, 이게 한 해 뭐 1년,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가서 볼 수 있다면 아마 그 정도까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10년이라는 그 시간을 헤어져서 다시 만날 수 없는, 기약할 수 없는 길을 간다는 게 그게 너무 감내하기가 어려웠죠. 그때는 당이 명령이고 조국의 아들이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 시절을 넘겼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때보다도 지금 마음이 더 먹먹해. 야, 어찌 우리가 그리 살았을까? 난 지금 참. 근데 이게 이제 이 영상에서는 저 미군들이 뭐 길게는 아마 저 해외 파병되고 하면 저기 유럽이라든가 나토 같은 데 파병되면 한 2년 동안이라든가 이렇게 가서 있으면 못 볼 거예요. 근데 전화로는 뭐 지금은 전화로는 계속 만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저기 항공모함 같은 데 이제 타고 나가면 6개월 이상씩 누구도 못 만나고 거기서 그 배에서 그냥 딱 폐쇄된 육지에 발을 못 붙이니까 그게 지금 그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 만났을 때 그 감정은 또 그 나름대로 엄청 반갑고 할 거예요. 감히 북한이라는 군대를 놓고 우리가 지금 이런 시점에서 감히 사실 비교하는 게 우리가 참. 여기 영상 속에 여러 종류의 만남들이 있었어요. 부모님과의 만남도 있었고 여자친구와의 만남도 있고 아기와의 만남도 있고 애완견들과의 만남도 있고 그 중에서 제일 좀 기억에 남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어느 것이었나요? 다 감동스러운데 또 부모님이 그 상봉은 우리가 이제는 부모 입장에서니까 그 이해가 가면서 감동스럽고 연인이 만나는 거는 부럽기만 했고 야 우리는 왜 저런 게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솔직히 네, 솔직한 말인데 우리한테는 저런 게 그림인가? 강아지하고 만남. 사람이 정서로 초월했구나.
우리가 이해 못하는 정서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렇게 그래서 받아들였어, 솔직히. 내가 저런 거 못 겪어봤으니까. 난 그렇게 이해했어. 정말 강아지하고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구나. 그 표현이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연인은 연인대로 너무 반가울 거고, 부모는 뭐 부모 자식은 부모 자식 간대로 너무 또 반가울 거고 그럴 것 같아요. 너무나도 그 놀라는 게 진실이어서 내가 안 끌려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리움과 상봉이라는 그거는 연출이나 그걸 해서는 우리한테 감동을 못 주는 거야. 진실이 저렇게 정말 감동적이라는. 네, 사실 인간의 그 감성 이런 부분은 뭐 어떤 인종을 떠나서 그거는 그 심리적 그런 건 다 가지고 있다고 봐요. 북한 군도 장교가 아마 우크라이나 전선 파견됐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들이 다시 집에 돌아갔을 때는 이 영상에 못지않게 정말 뜨겁게 포옹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단지 부모 자식 간 그리고 또 연인 이런 것들 만난다, 일반 병들이 이런 걸 만난다 하는 거는 북한에서는 뭐 상상 밖의 일인 거죠. 만약 다시 군대 입대했다고 쳤을 때 그리고 제대하면서 이렇게 깜짝 이벤트를 누군가를 위해서 해준다면 각자 누구를 위해서 해주고 싶으실까요? 제가 군대 가서 그런 걸 했을 때 군대 갔다 다시 집에 갈 때요. 집이 어딘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걸요. 그래서 이벤트를 하고 싶어서 집이 어딘지 집이 이사 가거나 그러거든요. 서프라이즈 이게 참 구조가 어렵겠는데요? 나는 이거 심형 군복무하고 네가 부모 있고 애인이 있다. 누굴 먼저 만날래? 하면 나는 애인을 만나고 싶은 왜 그냥 그게 너무 통제되고 너무 그 젊은 시절을 청춘을 거기서 다 바쳤으니까 마음속에 제일 그리운 게 솔직한 말로 애인이었어, 여자. 그래서 애들이 휴가 갔다 오면 딱 잡고 밤새 자지 않고 물어보는 게 뭐겠어? 학교 동창 만났니? 이게 첫 물음이에요. 부모 소리 안 해요. 이거 선생님 사랑꾼 아닙니까 이거? 사랑꾼이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 북한군은 다 사랑꾼이야. 왜 그런가 하면 청춘을 묶어서 다 매어놨으니까 애들이 갈망이 지나가는 여자만 보면 여자다 하고 아들이 환성하고 그랬어요. 그 너무나도 갖게 나서 그래서 저는 심리적으로 그럴 것 같아.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저게 여자를 볼 수 없는 그런 부대에서 있는 부모는 경우가 또 볼 수 많거든요. 있잖아. 그러니까 참... 젊은 사람들 웃는다. 내 괜히 말해 냈어.